이재명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현재도 재판이 중지돼 있는데 법으로서 재판 중지를 하겠다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주범이 재발 저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재발 저리지 않는다면, 떳떳하다면 무엇이 두려워서 대장동 김만배 일당이 구속되자마자 이재명 재판정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합니까? 국민 여론이 나빠지고 또 이게 뻔히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공범이라서 무언가를 두려워하는구나 하는 느낌이 드니까 결과적으로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난리를 치다가 그 법안은 포기를 했습니다. 이 당시 대장동 일당들의 유죄 판결문에 보면 성남시 수뇌부가 대장동 업자 간에 서로 소통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 그 소통을 돕는 중간 관리자가 유동규 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간 관리자인 유동규가 8년을 받을 정도의 중대 범죄면은 만약에 이것이 이재명 피고인의 유죄로 확정됐을 때는 형량이 훨씬 더 높을 것입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특정 개인을 위해서 아무리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개인 한 명을 위한 특혜성 법안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법 왜곡죄는 민주당 인사들 또 이재명 대통령 또 이재명 대통령 측근들만 보호하는 사법 귀족을 만들어내는 특혜성 법안임이 명백합니다. 민주당이 당시에 이재명 재판중지법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국정안전법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게 정말로 저는 굉장히 우습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국민 눈에는 이재명 특례법으로 비춰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장동 항소 포기에 관여한 것이 밝혀진다면 대통령도 형사처벌 대상이고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자기 재판에 대해서 직접 관여해서 항소를 포기시킬 수가 있습니까? 지금은 권력의 벽 안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고를 했고 어떻게 지시를 했는지 감출 수 있는지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 재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고 실제 재판을 받을 때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부터 해서 온갖 수단을 통해서 재판을 끌어왔는데 본인 재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고 실제 재판을 받을 때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부터 해서 온갖 수단을 통해서 재판을 끌어왔는데 그 중요한 대장동 사건의 일당들과 관련된 재판에 있어서 항소 포기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 안 했다는 말은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이자 또 청와대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던 조상호 법률보좌관을 정성호 장관 옆에 딱 붙여놓은 것 자체가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제대로 감시하고 청와대와 원활히 소통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지 않고서야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하던 사람을 왜 장관정책보좌관으로 갑자기 발령을 내고 또 그 과정에서 장관의 정책보좌관이 언론에까지 나와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총극이 벌어졌습니다.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빙자해서 1심 무죄는 항소 포기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을 먼저 한 적이 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어떤 국민이 혜택을 받았습니까?
무고한 국민이 1심 무죄를 받아서 항소를 포기받아 득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항소를 포기한 사람이 있다면 범죄 피해자가 굉장히 억울해했을 것입니다. 누가 도대체 혜택을 받습니까? 혜택을 본 사람이라고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로 인해서 항소가 포기된 김만배, 남욱, 그리고 유동규 씨, 이런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연달아 이어졌던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항소 포기가 이어졌습니다. 위례 신도시 사건 항소 포기했고요.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때 사람입니다. 직권남용 혐의 관련해서 1심에서 무죄 나니까 바로 항소 포기했습니다. 또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에 대해서도 바로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부당하게 항소나 상고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언론 보도만 찾아봐도 나옵니다.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국민들이 알만한 사건 중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됐는데 검사에게 억지로 항소를 포기시킨 사건은 사상 최초입니다. 그것도 수사팀과 공판팀 검사들이 일치된 의견으로 만장일치로 항소를 제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항소 포기 관여자는 국가 배상 책임도 져야 되고 또 실제 검찰의 기능을 멈춰 세운 것에 대해서 언젠가는 처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장동 항소 포기로 당시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대행이 물러났고 또 당시에 법무장관이 서면지휘를 하지 않고 또 공소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최소한 국정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 공소취소 모임을 만들고 그것을 특위로 올려서 이재명 대통령 봐주기 위한 국정조사에 혈세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국민이 피해본 사건, 국민이 대장동 일당의 배임 행위로 인해서 피해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런 부분에 대한 국정조사는 포기하고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에서 면죄부를 주기 위한 국정조사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만배의 불법 이익을 6,100억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이번 항소 포기로 인해서 김만배는 감옥에 하루 있을 때마다 2억 원씩 버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번 항소 포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김만배와 같은 편임을 국민 앞에 고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법 왜곡죄를 통과시키는 것은 이후에 재판이 재개됐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임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당시 이 사건의 책임자인 대장동 사건의 책임자인 중앙지검장과 총장 대행이 윗선의 지시가 없었다라고 둘러댔다가 말이 서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 말은 누구도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고 했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사팀과 공판팀에 관여했던 그 많은 검사들이 만장일치로 항소를 제기하자고 했는데 항소를 포기시킨 사람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범죄이기 때문에 서로 이 지시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우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떤 사안이 생길 때마다 자꾸 법을 바꿔서 어떻게든 민주당에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데, 입법권은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을 그때그때 임의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당시 김만배 일당이 유죄가 나고 법정 구속이 됐을 때 이재명 재판중지법도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민주당이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배임죄는 굉장히 일반 피해자들도 양산될 수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지금 재계에서도 배임죄를 완전히 폐지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경영상 판단에 대해서만 면죄부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재계의 주장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임죄를 전면 폐지할 경우에는 실제로 회사에 자재 가격을 부풀리거나 혹은 허위 사람을 채용해서 친인척을 채용한 다음에 월급을 몰래 빼먹는다든지 그런 범죄들도 지금 현재 배임죄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배임죄를 완전히 폐지하면 그런 범죄에 대해서 피해자가 버젓이 있는데도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회사 돈을 몰래 빼먹어서 회사 가치를 훼손시키는데도, 주주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내는데도 배임죄를 완전히 폐지하면 그것을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대장동 일당들이 딱 유죄 나니까 배임죄를 완전히 폐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현재 배임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 통계를 뽑아봤습니다. 5천 명이 넘습니다. 1심, 2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들 중에서 현재 배임죄로서 재판받고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한 사건들이 그렇게 많은데, 배임죄를 전면 폐지하면 그 사람들은 다 감옥에서 나오고 무죄 방면되는 것입니까? 저는 이렇게 무책임한 주장에 대해서 정말로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배임죄 폐지도 강력히 주장하다가 지금 또 잠깐 흐지부지 됐습니다. 왜 그러냐? 이번에 올라온 이 3대 악법, 법 왜곡죄, 또 대법관 증언법, 그리고 재판소원법을 다 통과시키면 재판과 수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배임죄 폐지를 입에 안 올리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대표가 문제됐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허위사실 공표에 있어서 행위는 법 규정에서 빼자고 민주당 의원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했습니다. 지금 권력을 잡고 수사기관을 장악하니까 왜 그 얘기를 안 합니까? 오히려 반대로 행위를 넣어서 야당 의원들 공직선거법으로 걸고 그걸로 기소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위를 제외하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우겼던 민주당 의원들 다 어디 갔습니까? 이게 왜 배임죄를 폐지하겠다, 행위를 없애겠다, 재판중지법을 하겠다 다 했다가 그 법안들이 쏙 들어가고 이번 이 3대 악법이 나온 이유를 저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법안들 민주당 의원들이 다 거품 물면서 주장하고 다 같이 법사위뿐만 아니라 다들 언론에 가서도 그 법안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는데 왜 통과 안 시킵니까? 이 법안이 훨씬 더 강력한 방탄 법안이고,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다른 법안들은 굳이 배임죄 폐지를 하지 않더라도, 굳이 이재명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키지 않더라도
또 굳이 공직선거법에 행위를 빼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3대 악법을 다 통과시키면 어쩔 수 없이 민주당 인사들은 처벌하기 어렵게 되고 이재명 대통령도 면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민주당 의원들 중 법사위 위원이 아닌 태반이 이 법안을 읽어보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법안 내용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그저 설명 듣고 이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아부하고 민주당 방탄용이라고 하니까 그냥 도장을 찍을 뿐이지 실제로 재판 소원이 어떻고 대법관 제도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고 이것을 국민을 위해 고민한 민주당 의원들은 저는 없다라고 확신합니다.